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일 여의도 펀드매니TV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막판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끝났습니다. 아쉬운 그런 아침 시장이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누르는 그런 하루였다. 그리고 연준의 빅마우스들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시장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빅마우스에 한 대 두들겨 맞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인 아쉬운 시장이었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시장 한번 같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미중 갈등 갈등이 이제 리스크 회피로 나타났죠.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리스크 회피, 자산 시장에서는 리스크 회피로 나타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날이었죠. 낸시 펠로우가 이제 드디어 대만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1997년 이후에 20년 만에 방문이라는데 글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어느 나라의 뭐 국회의장이든 국무총리든 대통령이든지 서로 방문하고 서로 이제 뭐 우위도 다지고 그런데 대만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중국의 이제 하나의 중국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 끊임없는 저 추구는 과연 올바른 것인가? 아마 소련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러시아 연합으로 붕괴되는 모습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어디 하나에서 구멍이 뚫려서 뚝이 무너진다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중국도 여러 민족, 다민족 또 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들 갈등의 요소가 또 부추겨질 수 있는 면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중국 정부의 모습. 역사적으로 뭔가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중국 정부가 공산당 정부가 내걸고 있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그거에 대한 전체주의적 성격 이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현재 중국 공산당이 무너진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또 공격적 발언들을 막 내미네요. 찰 에반스 같은 그러한 또 비둘기파도 50bp 인상이 맞지만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으면 75bp도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강성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50bp 인상이 80%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지금은 65%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 75bp도 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8월인데 7월의 인플레이션의 수치를 봤다는 건데 제가 봐서 뭔가를 봤다는 건데 계속 시장에 흘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꺾이지 않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시장에 미리 예방주사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좀 걱정은 됩니다. 따라서 8월 13일에 발표될 미국의 7월 CPI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꺾일 것 같지는 않는 그러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개별 기업 실적은 뭐 다양하게 나타나는 핀터레스트 같은 종목은 11.62% 올랐고 우버 같은 것도 최초로 잉여 현금이 발생을 했다는 그러한 뉴스로 올랐고 그렇죠? 스타벅스 그다음에 페이팔, AMD 뭐 에어비앤비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장내 시장은 시간 외 시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빠지는 것도 있고 살짝 오른 종목도 있고 가지각색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페이팔 같은 것은 실적도 좋았고 매출이 상승하면서 시간에 상승했고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의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AM도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 에어비앤비는 3분기 가이던스를 낮춰잡으면서 시간의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 핀터레스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이 핀터레스트는 여러 가지 사진들을 막 올리고 이거 저작권 없이 막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핀터레스트에 가입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고 엘리엇이라는 또 유명한 헤지펀드가 이 회사의 그 주인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핀터레스트의 주가를 거의 11.63, 거의 12% 가까이 상승시키는 그러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연관이 있죠. 추가로 페드가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금리가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좀 무너 내려졌죠. 그래서 일단 다우와 S&P가 충격을 좀 받았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생각보다 충격을 좀 덜 받았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스닥 쪽에 많이 몰리면서 실적이 좋은 것들이 그나마 금리 상승을 상쇄시키면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하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한경TV가 전한 금일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대만의 벨로시가 방문했다. 1997년 이후 25년 만에 미국 최고위급의 방문이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과 연대가 중요하다.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스타벅스가 2분기 매출과 EPS를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다. 시간의 시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BOE가 유럽의 BOE 이번 주에 50bp 금리 인상이 전망이 된다. 이렇게 좀 금리를 올려줘야 달러 강세가 좀 멈추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 6월 구인 건수가 9개월 내 최저다. 노동시장 둔화가 우려가 되고 있다. 전체 구인 건수를 다 일일이 조사를 해서 통계를 매기는 것 같은데 정말 바닥 시장의 민심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죠. 확실히 경기 침체는 오는데 그 속도와 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일단은 트렌드 형태로 일단 꺾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 CEO가 직원의 23%를 감축했죠. 23% 감축은 굉장히 큰 감축이죠. 네, 10명 중에 2명을 자르는 것은 굉장히 큰 감축입니다. G7이 러시아산 원유 특정 가격 이하가 아니면 운송을 금지한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를 압박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첫 곡물 수출선이 이스탄불에 도착을 했다. 3일 화물을 검사할 예정이다. 네,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이 이루어진다면 심리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커머더티, 특히 농산물 가격이 안정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 농산물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좀 우려시키는, 쿨다운시키는 그러한 긍정적 요인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은 이제 금리가 크게 올랐네요. 2년짜리가 3.06, 15bp나 올랐고요. 5년짜리도 2.86을 기록하고 19bp나 올랐습니다. 10년짜리도 14bp, 거의 15bp까지 올라서 2.75가 됐습니다. 2년과 10년이 31bp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30년짜리 오래만한 분은 3.02, 네, 여기도 9bp나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페드의 다양한 위원들의 빅마우스들이 75bp까지 올릴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더 금리를 무조건 낮추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강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단기금리, 장기금리 모두 할 것 없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결국 금리가 시장의 마지막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주가를 끌어내리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 추이도 한번 봅시다. 서부 텍사스산은 WTI는 94달러, 네, 살짝 올랐네요. 브렌트유는 100달러, 천연가스도 7.67달러, 천연가스는 7.44%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네, 유가는 오르고. 이제 오펙 플러스가 곧 회의를 하는데 결국 증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이야기인데 제가 무슨 착한 증산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리비아가 정상 그 생산량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서 크게 증산에 서로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죠. 결국 경기 침체라는 큰 탑다운 형식이 WTI 시장을 짓누를 것으로 보이고 시장은 90달러가 무너져 80달러까지 내려올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는 보입니다. 결국 경기 침체가 유가를 끌고 내려오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네, 안 좋은 케이스로 유가가 서서히 80달러를 형태로 내려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의 주요 기업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애플은 160달러, 0.93% 하락을 했네요. 테슬라는 여전히 강합니다. 드디어 900달러를 넘어섰네요. 네, 101.7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강세가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을 굉장히 강하게 잘 버텨주는 그러한 시장인 어제는 이제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에코프로, BM, LNF가 1%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좀 반발 매수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시장이 워낙 우리 또 주린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이런 기업들이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리비안도 0.88% 상승해서 3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15% 하락하며 214달러, 엔비디아도 0.46% 상승을 했네요. AMD, 엔비디아 모두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TSMC는 0.28%. 네, 대만 미중 갈등에 이제 새우등이 터지는데 TSMC가 나름대로 강하게 버티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11% 하락했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0.16% 상승해서 16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노블록스도 0.18% 상승을 해서 45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네, 비트코인은 23,000달러를 지키면서 지나가고 있네요. 네, 0.26% 상승하면서 5시 반경 시간에 23,000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 결론을 한번 봅시다. 금요일 아침에 끝난 뉴욕 증시는 경제 문제보다는 정치적 문제가 시장을 지배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은 리스크 회피를 위한 매도가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며 오늘 특히 외국인들의 반발 매도 강도가 시장의 하락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대만에 대한 실망 매도로 인한 수급이 한국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오늘은 그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중국과 미국의 갈등 이런 문제들로 중국에 들어가 있던 돈이 지금 빠져나와서 한국으로 대만으로도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미중 갈등인데 그 수혜를 지금 한국이 보고 있는데 과연 오늘도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은 오늘 한국 주식시장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하지만 오늘은 좀 들어오기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락 시에는 결국 세 국가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대만, 중국, 한국, 아시아 이 세 마리 제조업 강국들이 외국인 자금들이 한꺼번에 빠질 가능성,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차별화 강도가 약해진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은 잡주의 향이 일단 점쳐지고 예?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은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고 반면 대체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은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지속 존버를 추천한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본격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한 우리 로봇과 공작기계 관련주는 일단은 좀 추격하면서 쫓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안 좋아서 실망 매물이 추례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좀 사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따라서 금요일 아침 시장에 어제 상승으로 인한 일부 가격 조정 시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분할로 따라붙는 전략. 그리고 참여 시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종목을 잘 선별을 해서 한 두서너 개 정도, 2개 종목으로 나눠서 분산해서 들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우리 이제 카페 친구들은 제가 일요일 날 로봇 시장 관련된 자료를 올려줬죠.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추천한 종목들을 참 잘 추려서 너무 겁먹지 말고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좀 나올 확률도 있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때 분할로 대응해서 목표 수익률 플러스 한 15% 정도? 이 정도 잡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도 뭐 크게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단타 정도 15% 수준 정도를 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로봇과 공작기계 관련주를 한번 아침에 반드시 살펴보시고 종목을 뭘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 좀 추려서 분석을 한 후에 들어가는 전략. 이 정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그런 단기 투자 전략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뭐 베어마켓 랠리 중간 정도를 넘어서서 올라왔는데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하기 위한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정치적인 대만과 중국 문제, 미중 삼각관계에서
오는 그 파열음이 생각보다 강한 것 같아요. 리스크 회피 현상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일시적일 것 같고 또 낸시 펠로시가 또 돌아가면 문제는 또 사그라들 확률도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고 지키는 종목 또 순환매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종목 물려서 늪속에 있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전략이 돼야 되지 않겠나. 8월은 여전히 좀 든든한 내공이 있는 엉덩이가 무거운 그러한 전략, 투자 전략,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추천해 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네, 비가 추적추적 오다 좀 그쳤는데 여러분들의 좀 강하고 멋진 그런 여름날 어, 다시 좀 날이 좀 밝아져서 네, 코발트빛의 하늘이 나는 그런 여름 특유의 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휴가들 잘 다녀오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